이제 박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그룹을 안 묶었습니다. 그룹으로 묶지 않은 상태에서 페인트 버킷이라고 하는 툴을 누르고 매트리얼이라고 하는 창을 보면은 요 위에 보면은 요 아래쪽에 셀렉트라고 있고 에디트라고 있는데, 셀렉트라고 하는 곳은 재료를 고를 때 쓰는 곳이고, 에디트는 재료를 수정할 때 쓰는 곳입니다. 그래서 셀렉트에서 요 홈 버튼을 누르면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 현재 이 모델 안에 사용되고 있는 사용됐던 재질들을 보여주는 곳으로 들어오고요.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보시면은 나름 여러가지 카테고리별로 만들어 놓은 기본 재질들이 나열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은 뭐 있겠죠. 이게 매트리얼 말고 3D 페인팅 또는 뭐 칼라 뭐 이런 거 쭉 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애들을 눌러보시면은, 타일 눌러보면은 만들어져 있는 타일들, 기본 타일들이 쭉 나오고요. 우드 눌러보면은 만들어져 있는 나무 재질들이 쭉 나옵니다. 물론 요거는 이제 내가 만들어서 등록하고도 쓸 수 있으세요. 물론 걔네는 나중에 할 거고, 오른쪽에 있는 화살표 비슷한 애들이 있는데, 얘네는 누르면은 추가적인 메뉴가 나옵니다. 추가적인 메뉴가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서 뭔가 이렇게 다른 걸 가져온다든지 또는 뭐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해요. 그래서 다른 데 있는 애들도 똑같아요. 이 화살표가 있다 그러면 추가 메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른쪽에 보면은, 재질창 오른쪽에 보면은 스포이드 도구가 있습니다. 저 스포이드 도구로 재질이 들어가 있는 곳을 콕 찍어주면은 재질을 읽어드리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이 도구 창에 대한 기본적인 설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얘네를 이제 정확하게 보시려면 뷰 메뉴의 툴바라고 하는 곳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이 스타일이라고 하는 걸 켜주시고, 얘는 이제 뭐 할 때 쓰는 거냐면은 여러가지 보기 모드예요. 여러가지 보기 모드인데, 좀 화면을 축소하시고 살짝 여기서 전체가 있는 상태에서 첫 번째 있는 애를 눌러보면은 이렇게 보여져요. 이렇게 보여주는 모드다 라고 보시면 돼요. 두 번째 있는 거는 숨겨진 곳을 점선으로 보여줘서 뒤쪽에 어떤 애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드, 이런 애들이고, 세 번째 거는 선으로만 모델을 보여주죠. 그래서 숨겨져 있는 물체, 뒤에 있는 물체 같은 거를 빠르게 선택하고 싶을 때, 이럴 때 쓰면은 좀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업할 때 봤던 모드가 요 히든 라인과 여기 있는 쉐이드라고 하는 이 모드들을 작업할 때 많이 써요. 히든 라인은 그냥 흰색에 까만색 선으로 보여주는 모드고요. 쉐이드라고 하는 모드는 가만히 보시면은 얘가 전부 흰색이 아니라 화면이 살짝 돌아가면 여기는 밝은데 여기는 살짝 어둡죠. 그래서 해가 우측 상단에서 비춘다라는 일정의 가정하에 해가 닿을 것 같은 면은 환하게, 닿지 않을 것 같은 면은 약간 어둡게 보여주는 모드입니다. 그리고 기타 이제 오른쪽에 있는 얘네들은 이제 텍스처라고 해서 재질을 넣은 이미지들의 내용까지 볼 수 있게 해주는 모드들로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 모드를 우선은 요 기본 모드 쉐이디드라고 되어 있는 모드로 놓고 작업을 해볼게요. 이쪽에 있는 모드하고 중복으로 쓸 수 있는 건데, 실수로 체크가 되어 있으면 점선으로 보이니까 요거는 필요한 상황에만 켜시고 지금은 꺼주시면 돼요. 자, 상자 만들었으니까 여기다가 버킷 눌러서 버킷을 누르고, 눈에 좀 보이는 기본 재질이 우드거든요. 그래서 우드로 기본 재질을 해주신 다음에 면에다가 마우스를 올리시고 클릭하면은 재질이 들어가는데 안 보이죠. 요 위에 것 때문에 그렇죠. 위에 있는 거를 재질을 보는 모드로 보겠다라고 하면은 재질이 보여지죠. 그래서 얘를 같이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게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안 들어갔나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얘를 바꿔주고 보시면은 재질이 들어간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재질 넣는 방법은
끝입니다. Alt키, 요 도구가 Alt키로 쓰시면 돼요. 쓰다가 옆에 있는 재질을 빼서 옆에다 넣어야 된다 그러면은 요걸 누르셔도 되는데 그냥 Alt키를 눌러서 쓰시면 돼요. 여기 하나, 여기는 다른 거 이렇게 있을 때 이 재질을 여기다가 넣고 싶다 그러면은 Alt키를 눌러서 스포이드로 재질을 빨아당겨서 엔티티 인포에 보면은 요 뜨겠죠. 이게 엔티티 인포 또는 여기에 보면은 매트리얼 여기 뜨죠. 여기서 보고 이렇게 넣는 방식입니다. Alt키로 복사해서 넣는 방식이에요. 같은 재질로 칠해 놨습니다. 그리고 재질을 넣을 때 복사하셔서 Shift 키를 누르면은 네모 상자 3개가 꺾여 있는 상태로 뜰 거예요. 이 상태에서 집어넣으면은 동시에 지금 현재 같은 재질이었던 애들이 전부 다 같은 재질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떨 때 쓰냐면은 내가 여기에 책상에 있는 재질을 전부 이렇게 나무로 넣어놨다고 칠게요. 빨간색 나무로. 근데 얘네를 전부 파란색 나무로 바꾸고 싶대요. 그러면 형상 면 단위로 전부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럼 면을 찾아서 전부 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A라고 하는 재질을 B라는 재질로 다 바꿔주는 기능이에요. Shift 누르고 클릭하면. 그래서 같은 재질을 사용하고 있는 애들 한번 보세요. 제가 페인트 버킷 툴로 여기 있는 걸 베껴서 여기다가 이렇게 네 면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이렇게. 여기 있는 재질은 전부 같은 재질이죠. 그러면 여기를 이 재질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클릭 하시는 게 아니고 Shift 키를 누른 다음에 한쪽 재질만 콕 눌러주면은 동시에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동일 재질들을 동시에 바꿔주는 키가 Shift 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룹 같은 거로 묶으시면은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룹에다가 재질을 넣어버리면 한 번에 들어가긴 들어가요. 근데 얘네들은 면 단위로 뭔가 내가 원하는 거를 조정하기도 쉽지 않고 가장 큰 문제점은 나중에 렌더링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넘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스케치업에서 재질을 넣고 나중에 렌더링을 할 거다 그러면 면마다 직접 재질을 넣어 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아예 컴포넌트나 그룹 상태에서는 재질을 그냥 웬만하면 안 넣는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내가 한 면 한 면 전부 찍어서 재질을 넣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냥 저렇게만 넣는다라고 기억하셔도 될 정도로. 다른 데서 문제가 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룹으로 묶여있다면 풀어주세요. 그룹으로 묶여있다면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 컨트롤 키를 누르고 넣는 경우도 있어요. 컨트롤 키를 넣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약간 좀 독특한데 보면은 제가 이렇게 바꾼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재질을 넣어 보면은 얘만 바뀌어요. 보세요. 같은 재질이니까 Shift 키 누르면 같이 바뀌거든요. 근데 컨트롤 키를 누르고 있는 상태에서 재질을 넣으시면은 이 객체 얘랑 연결되어 있는 면에 있는 객체에만 들어가요. 그래서 형상 단위별로 재질을 넣고 싶을 때는 컨트롤 키를 누르시고 넣으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재질을 저렇게 막 넣을 일은 그렇게 많진 않아요. 근데 분명히 이제 뭐 재질을 넣고 렌더링을 많이 하시는 분야에서는 이런 기능도 같이 다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기 유리를 만들었다. 여기 유리를 만들려고 유리를 해놨다 그러면은 요거는 그냥 겉에서만 넣지 마시고요. 여기는 겉에 보이는 겉 표면만 넣지 마시고 전부 다 뒤집으세요. 이렇게 리버스 페이스 하셔가지고 면을 뒤집으신 다음에 여기다가도 같은 재질을 꼭 한번 넣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번 넣어 주시고 여기서도 한번 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선택해서 리버스 페이스 하신 다음에 여기다가도 다시 한번 꼭 넣어 주십시오. 안 그러면은
제가 그 렌더 전용 프로그램으로 넘기거나 했을 때 또는 렌더링을 했을 때 없는 거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이게 유리가 있다가 아니고 재질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면을 넣을 때는 귀찮아도 한 면에 집어 넣으시고 전부 선택해서 면을 한번 뒤집고 다시 한번 넣으시고 그리고 원래대로 다시 뒤집어 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만약에 렌더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사진만 좀 입혀놔도 사실적 느낌 나거든요. 이렇게 쓰실 일이 있을 때는 모서리 선들을 숨겨주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는 모서리 선들을 있으면 이상한데 없으면 좀 사실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직은 스타일을 안 했습니다만 나중에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이 선들이 있으면은 요 선이 굵어서 좀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선들을 이렇게 안 보이게 해주면 렌더링까지 안 하셔도 사실은 조금 더 사실적인 형태, 이런 조금 더 사실적인 렌더링 된 것 같은 느낌으로 쓰시는데 도움이 되기도 하세요. 참고로만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일단은 이제 손잡이 크기가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저라면 이제 조그맣게 그리면 힘드니까 손잡이가 아까 보면 단면으로 보면은 약간 이렇게 생겼어요. 좀 둥글게 생겨서 살짝 내려와서 아래쪽이 이렇게 생겨 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이 영상을 좀 크게 그려서 해볼게요. 그럼 비율 정도만 지켜서 Z축으로 요만큼 올리고 옆으로 좀 보내고 대각선 방향으로 좀 꺾어서 선을 그려놓고 모서리 부분에 수직으로 선을 그려놓고 축이 안 맞아서 그렇습니다. 이런 데서 Z축으로 고정을 해서 선을 그려서 만들어 두고 이동 메뉴로 살짝, 이게 뭐 모양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대충 형태만 맞도록 살짝 해두시고 이제 이 상태에서 조금 수정을 하셨다면 이런 상태에서 모양을 다듬으시면 돼요. 아크 호툴로 모서리 부분 보라색으로 보일 때 클릭 해주시고 지워주시고, 여기도 모서리 부분 같은 길이 위치를 찍으면은 호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찍어주고 지워주고,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주시면은 둥글게 되죠. 여기에서 밑에 부분에 원을 Z축으로 고정시킨 원을 이렇게 그려 놓을게요. 여기. 그러면 면을 누르고 팔로우 미 툴을 눌러서 단면을 눌러주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지워주시고, 여기 비워졌네요. 여기는 이렇게 비워지면은 라인으로 이렇게 한번 그려주면 다시 채워져요. 여기는 지우개 툴로 쇽 해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얘를 스케일 도구, 테이프 메저 툴로 죄송합니다. 아까 컨트롤 키가 눌러져 있는 걸 모르고 계속 했네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 키 없는 상태일 때 높이 밑에서부터 Z축으로 요 위쪽 면까지 찍어주고 20 엔터 누르면은 리사이즈, 그래서 예스 누르면은 2cm가 될 때까지 줄겠죠.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크게 되어 있는 얘를 여기서 그냥 밖에서 하면은 전부 다 줄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룹으로 먼저 묶으세요.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그룹 편집기 안에 들어가서 조절하면 이 그룹 안에 있는 애들만 줄어들어요. 테이프 메저 툴로
게임 매저 툴로 여기 밑에 면에서 Z축으로 윗면을 찍어주고 20 엔터 하면은 얘만 줄어듭니다. 이렇게. 그럼 이거를 가져다가 배치하시면 되세요.